네, 고군분투하는 윤석열이죠. 윤 대통령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란 제목으로, 요거는 오늘 칼럼 중에, 제가 가급적이면은 칼럼이, 잘 쓴 칼럼은, 기사 한 서너 개 쓴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을 한다라는 제가 기자 생활에 경험이 있어서, 한 2달 전부터 칼럼을 가급적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앙 칼럼인데요. 이하경 칼럼입니다. 주필 부사장 타이틀이죠. 고군분투하는 윤 대통령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 일단 작은 제목으로 전체적인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 어려움 속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진단을 했군요. 진정성 전해주면 지지율은 오를 것이다. 위기 속 권력 내부 전쟁 염치가 없다. 고통받는 국민이 불쌍하지 않는가라고 이제 칼럼의 내용에 있습니다. 칼럼 중에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끊지 않는 방향으로 필요한 대목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정치는 스포츠 규칙에서 한 수 배워야 한다. 축구의 옵사이드는 주심이 아닌 부심이 깃발을 들어서 판정한다. 공을 다루는 선수를 따라다니는 주심은 서열이 더 높다. 하지만 터치라인 밖에 있는 부심이 공격수와 수비수, 공의 위치와 구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심은 부심의 판단을 따른다. 무엇을 말하는가? 누구도 내가 가질 수 없는 다양한 관점, 시각을 가진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완전해진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축구든 야구든 한 사람에게 판정을 맡기지 않는 것이다. 그런 결과에 선수는 승복한다. 나와 다른 견해의 발설을 방해하고 어렵게 도달한 합의에 불복하는 정치판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신사적이지 않은가. 민주정치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는 무엇인가? 서로 다른 계층을 대변하거나 중시하는 가치가 달라서 자연스럽게 분화한 신념 집단이다. 그러니 하나의 사안을 놓고도 성장과 분배, 자유와 평등의 선호 정도에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아니, 달라야 한다. 그래야 균형을 통해 극단주의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다원적 가치가 공존하는 열린 사회가 되는 길이기도 하다. 정당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주류와 비주류가 공존하면 어떤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진화 생물학의 상식이기도 하다. 탁월한 한 가지 종의 생물만 있다면 단 한 번의 바이러스 공격에도 절멸할 수가 있다. 하지만 열등한 종일지라도 함께 섞여 있다면 일부가 살아남아 생태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 하나의 깃발, 하나의 구호만 인정하는 정당은 동종교배의 치명적 위험에 눈 감은 사교 집단이다. 문재인 세력은 비선 실대의 국정농단을 이유로 박근혜 정권을 축출했다. 하지만 조국 사태로 공정과 상식을 부정한 내로남불 정권임이 드러났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고속 승진시켜 적폐척결의 선봉에 세웠던 강골검사 윤석열에게 정권을 내줬다. 생각이 다르다고 야당을 악마화하고 통합, 협치를 거부한 문 정권에 엇보였다. 윤석열 정권은 달라야 한다.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한다. 야당 비주류를 인정하고 통합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문 정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거대 야당과 합치하려는 노력의 흔적은 아직 그다지 잘 보이지 않는다.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의 처절한 전쟁은 또 무엇인가? 표면적으로는 9년 전 성접대 의혹 무마를 위해 교사한 혐의가 쟁점이다. 실제로는 생각의 차이가 문제일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광주와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당원을 대신해 사과했고 반발을 산 전력이 있다. 민주주의, 공정한 경쟁을 중시하고 끊임없이 이슈를 만들어내는 30대의 젊은 정치인이다. 전통적 보수 야당과는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내전의 본질은 2024년 총선 공천권을 거머쥐기 위한 권력투쟁이다. 이것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윤핵관들과 이준석의 당내 파벌, 권력 싸움의 핵심은 총선 공천권에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칼럼은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다행히 윤 대통령은 경험 부족과 여소야대 정치적 내전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인 청와대 시대에 조정을 울렸고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정상화, 원전 복구에 나섰다.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규제 개혁, 공기업 개혁, 노동, 연금, 교육 개혁 의지도 상당히 강하다.
도어 스태핑도 참모 뒤에 꽁꽁 숨었던 적임자와는 확실히 다른 소통 방식이다. 장관 업무 보고도 독대 형식으로 받겠다니 화끈한 끝장 토론이 기대된다. 예, 그런데 도어 스태핑은 당분간 중지한다고 오늘 이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도어 스태핑 이렇게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지지율 하락에 이 단초를 제공한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도어 스태핑을 중지한다라고 아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그 속보를 뜬 걸 봤습니다만은 정책 집행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전임자와 달리 팬덤이 없기에 진영 정치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높다. 과거에 빚지지 않았고 구태 정치에 포획되지 않은 윤석열만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면 국정 운영은 순항할 것이다. 문제는 야당과 반대자들을 대하는 정권 핵심 세력들의 적대적 태도에 있다. 박정희 전두환 독재를 견뎌낸 황지 시인은 이렇게 시를 인용을 했군요.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내게 오고 있다. 이렇게 황지유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를 인용을 했는데요. 지금은 누구나 공기처럼 숨쉬는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간절한 기다림의 대상이었다가 깨어있는 양심의 희생으로 마침내 우리 것이 됐다. 예, 이제 칼럼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결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못난 정치는 한순간에 소멸될 한 줌의 권력이라도 더 갖기 위해 부끄러움을 잊었다. 단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의 허상을 살해한다. 초유의 퍼펙트 스톰 속에 벌어지고 있는 정권 초기 내전은 명분도 염치도 없어 보인다. 한국 민주주의가 골고다 언덕을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일까? 아주 힘들게 만난 민주주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속죄의 제의가 필요하다. 네, 지금 이 집권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투쟁 이런 것들이 정권 초기 내전으로 이 명명을 했고 이거는 명분도 염치도 없다. 예, 한국 민주주의를 골고다 언덕으로 다시 끌고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우려를 표명을 하고 윤 대통령의 고군분투 이런 것들을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칼럼입니다.